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기독교 장로회 디지털 총회를 위한 연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충남로회 월전교회를 섬기고 있는 윤영현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컴퓨터 원격 시동 사용하고 있나요? 라는 컨텐츠를 가지고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원격 제어라고 하는 것은 먼 곳에 신호를 보내서 제어하고 또 조작하고 조정하는 일을 통틀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원격 제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곳에 쓰이기도 하지만 그 방법 또한 다양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들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컴퓨터를 부팅하고 그 부팅한 컴퓨터에 접속해서 중요한 정보를 나누고 또 보낼 수 있는 그런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저 믿고 따라와 주시면 여러분들도 쉽게 스마트폰으로 컴퓨터에 있는 정보를 나누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컴퓨터를 원격으로 시동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4가지 방법인데요. 첫째는 윈도우의 세팅입니다. 윈도우의 세팅에 앞서 컴퓨터부터 세팅을 해야 되겠네요. 컴퓨터를 먼저 세팅을 해야 되고요. 컴퓨터가 세팅이 된 다음부터는 윈도우를 세팅을 하고 윈도우가 세팅이 되어진 상태 이후에 IP 공유기를 세팅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마트폰을 세팅을 해서 그 스마트폰으로 하여금 컴퓨터의 전원을 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컴퓨터를 먼저 세팅해야 되는데 그 방법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켜게 되면 제일 먼저 여러 영어의 문자로 화면에 뜨게 되는데요. 그 화면이 나오자마자 우리는 딜리트 버튼을 먼저 눌러야 됩니다. 딜리트 버튼을 먼저 누르게 되면 이렇게 딜리트가 있죠. 키보드에 이런 딜리트 버튼이 있는데 이 딜리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컴퓨터의 CMOS 바이오스 셋업 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컴퓨터 회사의 컴퓨터 부품의 회사 중에 메인보드에 해당하는 회사의 프로그램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시겠지만 여러분들 충분히 따라해 보시면 어렵지 않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컴퓨터 회사들은 딜리트 버튼으로 CMOS 바이오스에 진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몇몇의 회사들은 딜리트 버튼이 아니라 다른 버튼을 이용해서 들어가게 되기도 합니다. 대부분 F1키나 F2 또는 F8키, F9키 이렇게 눌러버리면 CMOS 바이오스에 진입하게 되죠. 그런데 대부분의 PC들은 딜리트 버튼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딜리트 버튼을 누른 다음에 그 다음에 진입을 하게 되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CMOS 바이오스 화면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는 이 회사는 에즈락이라는 메인보드 회사입니다. 메인보드 회사에 따라서 다 진입 방법도 다르고 또 안에 있는 내용도 다릅니다. 그런데 다르다고 해서 뭐 특별한 게 아니라 우리가 설정하고자 하는 것은 명확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유심히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메인 화면에 들어간 다음에 위에 보시면 고급 메뉴가 있습니다. 이 고급 메뉴에 들어가게 되면 영어로는 이렇게 돼 있죠. 어드밴시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어드밴시드에 들어가게 되면은 PCIe 장치 전원 켜기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것이 반드시 사용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영어로 보면 PCIe Device Power On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을 Enable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다 바꿔주셨으면 이제 저장하고 나가면 되는데 여기에서 제일 밑에 위에 있는 종료 버튼을 누르게 되면
변경 내용 저장 후 종료라는 항목이 있죠. 이걸 클릭하시면 되고, 영어로 보면 Save Change and Exit라는 이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 저장을 하고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컴퓨터 세팅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어렵지 않으시죠? 벌써 첫 번째 컴퓨터 세팅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했던 것은 윈도우 세팅입니다. 윈도우 세팅은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한번 볼까요? 윈도우 세팅을 어떻게 하는지를 살펴보면 윈도우 화면으로 먼저 들어가 봐야 되겠죠. 우리가 컴퓨터의 이 바탕화면을 보면은 네트워크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폴더가 있는데 네트워크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고 속성을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어댑터 설정 변경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여기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더넷 네트워크 7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더넷이라는 항목은 랜 카드를 이야기하는 거고 네트워크 7번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도 똑같이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고 속성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기본적인 이 랜카드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이 랜카드 회사가 리얼텍이라는 회사고요. 이런 랜카드 컨트롤러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구성을 눌러보면은 구성의 위에 메뉴에 보면 고급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고급을 클릭해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속성에 관해서 여러 가지 메뉴가 나오는데 우리가 컴퓨터를 켜기 위한 메뉴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에 보면 Wake on LAN 이라는 항목입니다. 그리고 Magic Packet Wake On 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Magic Packet Wake On입니다. 이 Magic Packet Wake On이 사용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만 확실히 되어진다면 컴퓨터를 켜는 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 여기에 있어서 사용하면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간혹 가다가 이 랜카드 구성에 있어서 이 메뉴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속성에 눌러서 구성으로 들어가서 고급 메뉴에 보면 밑으로 쭉 내려보면은 Wake On, 이 Magic Packet Wake On 이라는 이 항목이 있는데 이게 사용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항목이 만약에 없어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혹. 그럴 경우에는 이 드라이버라는 폴더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에 들어가 보면 드라이버 업데이트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 드라이버 업데이트를 클릭하신 후에 드라이버 자동 검색을 누르시면 됩니다. 지금 보면 어떻게 나오죠? 디바이스에 최적 드라이버가 이미 설치되었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제 컴퓨터에는 이미 드라이버가 최신 드라이버로 다 설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드라이버가 최신 드라이버가 아닌 컴퓨터들은 컴퓨터가 자동으로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업데이트가 다 끝나면 닫아주시면 되고요. 여기에서도 닫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들어가셔서 속성 누르시고 구성 누르시고 고급으로 들어가셔서 내용을 확인해 보면 Magic Packet Wake On 이라는 항목이 생겨났을 겁니다. 이것이 사용으로 되어 있으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면은 윈도우 설정도 다 끝이 났습니다. 지금 제일 첫 번째로 컴퓨터 설정을 했고 두 번째로 윈도우 설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설정해야 되는 부분은 이제 IP 공유기입니다. 자, 이제 공유기 설정을 하면 되는데요. 공유기 설정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인터넷을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떤 사이트든 상관이 없고요. 주소 표시창에 192.168.0.1 192.168.0.1 하고 엔터를 치시면 이렇게 IP타임 제 공유기는 A3008-MU 이렇게 모델명이 나오는데요. 로그인 이름 그리고 로그인 암호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초기 로그인 이름은 어드민입니다. 그리고
로그인 암호도 어드민이 됩니다. ADMIN. 그 다음에 이제 아래 이미지 문자 입력하라고 나오네요. MAP BT 하고 로그인. 자, 이렇게 로그인 하게 되면 이 메뉴가 나오죠. 자, 여기 보면 관리 도구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관리 도구 안에 보면은요, 고급 설정이라는 메뉴가 나오는데, 이 고급 설정에 들어가셔서 제일 첫 번째로 보안 기능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 보안 기능에 들어가시면 공유기 접속 보안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들어가셔가지고 원격 관리 포트 사용에 클릭을 해주셔야 됩니다. 원격 관리 포트 사용 클릭을 해주시고, 원격 관리 포트는 4자리 숫자를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여러분이 좋아하는 숫자, 여러분이 원하는 숫자 4가지를 입력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으면 적용을 눌러 주시면 돼요. 적용. 자, 적용을 누른 다음에 확인을 눌러 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건 특수 기능으로 가야 됩니다. 특수 기능. 자, 여기 보면 항목에 보면 특수 기능이 있는데요. 이 특수 기능 중에 DDNS 설정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 DDNS 설정을 클릭해 줍니다. 그 다음에 호스트 이름. 여기 제가 지금 여기는 제 호스트 이름이랑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 등록이라고 이렇게 나오네요. 그리고 이메일이 등록이 되어 있고, IP 주소, 이런 언제 등록을 했는지 이런 것까지도 다 확인이 됩니다. 자, 여기에 있어서 호스트 이름은 영문으로 입력을 하시면 돼요. 영문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메일 주소 입력하듯이 이렇게 호스트 이름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사용자 아이디에는 여러분들의 그냥 평소 사용하고 있는 이메일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뭐 네이버면은 이메일 주소를 적어 주시면 돼요. 네이버 이메일 주소를. 그 다음에 다른 것은 뭐 여기 보안 문자 입력하라는 거 입력을 하신 다음에 등록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DDNS 등록을 이렇게 눌러 주시면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접속 상태가 정상 등록이 됐으면 이렇게 정상 등록이 됐습니다 라고 나오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호스트 이름은 영문으로 입력을 해주시는데, 대부분 여러분들이 쓰시고 있는 이메일의 앞에 부분 있죠. 뭐 네이버닷컴이면 네이버닷컴 빼고 앞에 부분만 입력을 해주시고, 사용자 아이디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진짜 이메일을 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안 문자는 이 옆에 있는 보안 문자를 입력하신 다음에 DDNS 등록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등록이 되었다라는 것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입력을 해줘야 될 부분은 울 기능입니다. 울 기능. 울 기능을 눌러 보시면 여기에 입력을 하게 돼 있죠. 근데 맥 주소라는 게 있습니다. 이 맥 주소는 12자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12자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컴퓨터의 주소, 우리가 사는 집들마다 다 주소가 있죠. 고유 주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소는 겹치지가 않잖아요. 우리 집만이 가지고 있는 집 주소가 있듯이 모든 컴퓨터에는, 모든 랜카드에는 고유의 주소가 있습니다. 이 숫자는 중복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컴퓨터에 있는 이 맥 주소를 여기다 입력해 주는데, 이 내 컴퓨터에 있는 맥 주소가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현재 접속된 PC의 맥 주소로 설정, 이걸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나와요. 여기 나와 있는 숫자들이 지금 제 컴퓨터에 있는 랜카드의 맥 주소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체크를 한 다음에 이 PC 설명에다가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쓰시면 돼요. 뭐 우리 집 컴퓨터, 사무실 컴퓨터, 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다 한 다음에 저장을 눌러 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저장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확인. 그러면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공유기 세팅의 끝입니다. 여러분 별로 어렵지 않으시죠? 지금까지 잘 따라오신 분들은 그리 어렵지 않게 쉽게 설정을 했으리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스마트폰 설정입니다.
이 스마트폰 설정에 보면 IP타임 울이라고 하는 어플이 있어요. 이 어플을 플레이스토어에 가셔서 다운을 받으셔서 설치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스마트폰으로 컴퓨터를 원격으로 켤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컴퓨터가 켜지는지 우리가 직접 핸드폰을 켜서 컴퓨터를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휴대폰을 활용해서 IP타임 울 프로그램을 통해서 컴퓨터를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IP타임 울을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자, IP타임 울 어플을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면 지금 제 컴퓨터, 제 휴대폰에 있는 IP 공유기가 2개가 잡히는데요. 이 중에 하나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것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보안 문자 입력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대로 입력해 주겠습니다. INJHU 공유 연결. 자, 여기서 공유기 연결이 됐고요. 여기에 있는 컴퓨터 남아 있는 것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켜고자 하는 컴퓨터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하면 PC를 켜시겠습니까? 나오죠. 여기서 확인 딱 누르면 PC에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가 지금 켜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컴퓨터가 지금 완전하게 켜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처음 설정했던 컴퓨터 설정, 윈도우 설정, 그리고 IP타임 공유기 설정, IP타임 울 설정, 스마트폰 설정까지 다 합해져서 컴퓨터를 원격으로 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컴퓨터를 휴대폰으로 부팅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컴퓨터가 이제 다 켜졌죠. 자, 다 켜진 상태에서 이제는 원격으로 컴퓨터를 제어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이렇게 인터넷으로 일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뭐 아무 곳에서 팀뷰어 한글로 이렇게 치시면 돼요. 팀뷰어라고 이렇게 쳐보시면 밑에 팀뷰어 원격 연결 소프트웨어 이런 사이트가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를 클릭을 해서 들어가 보면은요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무료 다운로드가 있고 요금제별로 돈을 내고 사용하는 다운로드가 있습니다. 그냥 무료 다운로드 하시면 돼요. 팀뷰어가 좋은 것 중에 하나는요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고 무료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설치를 하게 되면 상업용으로 쓸 거냐 아니면 개인용으로 쓸 거냐 이런 메뉴가 나오는데 개인용으로 쓴다고 하고 클릭하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팀뷰어를 설치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다 설치가 됐죠? 설치가 됐으면 이런 화면이 나와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것 중에 하나는요 이 팀뷰어를 사용하는 목적입니다. 우리가 팀뷰어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고 또 이거를 공유시키는 이유는 컴퓨터를 사용함에 있어서 부득이하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나 혼자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혔을 때 누군가의 도움을 요할 때나 또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때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QI 아이디 비밀번호가 있는데요. 사람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다릅니다. 그 이야기는 상대방이 비밀번호로 인증을 해주지 않으면 상대방의 컴퓨터를 제어할 수 없다는 것이고 또 제어할 수 있는 상황에 다다랐을 때에도 내가 상대방의 컴퓨터를 진입할 수 있다는 것 자체를 생각해 본다면 그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접속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제 컴퓨터의 아이디를 여기다 입력을 해 놨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분으로부터 아이디를 받아서 여기다 아이디를 입력한 다음에 연결을 눌러 주시겠습니다. 자, 연결을 누르게 되면
이제 연결이 된다라는 메시지가 나오고, 연결이 된다라는 메시지 후에 이렇게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나오게 되는데요. 비밀번호 한번 입력해 볼까요? 미리 받아 놓았던 비밀번호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입력을 한 다음에 로그온을 눌러 보시면 이렇게 접속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컴퓨터에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컴퓨터를 여러분들이 제어를 하셔서, 예를 들자면 뭐 악성 코드라든지 아니면 이런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부분을 체크할 수도 있고 점검해 줄 수 있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가까이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가장 큰 문제가 없겠지만,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도저히 갈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되지 않았을 때 이 팀뷰어를 활용해서 상대방의 컴퓨터를 정리해주고 또 제어해줄 수 있는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팀뷰어를 원격으로 조정하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을 먼저 열어서요, 팀뷰어 어플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팀뷰어 어플이 실행이 되고 첫 화면을 보면 원격 장치 제어가 나옵니다. 이 원격 장치 제어에 컨트롤할 컴퓨터의 아이디를 입력해 주면 됩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그분에게 아이디를 알려달라고 하면 되겠죠. 저는 이미 여기다 입력을 해 놨기 때문에 이 입력한 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한 다음에 원격 제어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제 그 컴퓨터에 접근을 하게 됩니다. 컴퓨터에 접근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비밀번호를 요구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바로 비밀번호를 한번 로그인하면 연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은 휴대폰으로 이제 상대방의 컴퓨터가 켜진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휴대폰 사용하듯이 당겨서 사용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터치하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이건 터치가 아니라 여기 화면에 보시면 마우스가 보입니다. 마우스 포인터가 보이는데, 이 마우스 포인터를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동을 해서 열면 되겠습니다. 인터넷을 한번 열어볼까요? 여기서 더블 클릭, 2번으로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화면이 열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화면을 열어서 이제 컴퓨터를 제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고, 컴퓨터를 여기에서도 끌 수도 있다는 거, 우리가 여기 윈도우 시작을 눌러서 윈도우 종료를 여기서도 전원 눌러서 윈도우 종료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윈도우의 모든 부분을 휴대폰으로 제어할 수 있는 이 윈도우 프로그램, 이 팀뷰어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활용하셔서 일상생활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원격 제어에 대해서, 또 스마트폰으로 컴퓨터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니나마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잘 따라오셨으면 쉽게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혹시라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정성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